안녕하세요. 저는 EBS 오디오어학당에서 주목할 만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골라 읽고 독해해보는 프로그램이죠. 이연표의 월드뉴스 진행을 맡은 이연표입니다. 저는 직업이 전문 통역사이고 여러분과는 독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뉴욕타임즈 기사를 독해해보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디오어학당 SNS 운영자님께서 영어 독해하시다가 자꾸 막히신다고 좌절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질문을 읽어보고 또 저만의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너무 긴 문장이 있는데 어디가 또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어를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주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있는 이가 라는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다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marker 표식이 있는 반면에 영어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영어에 조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주어로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문문이나 아니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 그렇지 않으면 부사구가 앞에 나오는 문장, 이런 문장을 제외하고는 영어에서는 거의 모든 문장을 주어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작 부분부터 지금부터 이제 주어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어가 만약에 길어진다고 느끼면 반드시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를 꾸며주는지 그걸 괄호로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슬래시로 표시를 해보시면서 주어가 어딘지를, 핵심 주어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동사를 찾아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맞게 해석하려니까 자꾸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읽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어의 어순이 우리나라 말의 어순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런 점 때문에 동시통역 같은 거를 할 때도 애를 먹을 때가 많은데요. 어순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명해주는 대상이 앞에 나오고 또 뒤에 보충 설명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decided to work in these areas which are predominantly minority communities.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녀는 이 지역에서 일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which are predominantly minority communities. 그러니까 소수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해서 한국어로 갈 때는 어떤 것을 표시해주는 거, 수식해주는 바로 그 핵심 단어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녀는 소수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 those area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장인데 영어로는 which로 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는 which가 나오는구나, 특히 which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대상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것은 these areas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다시 돌아갈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because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아예 그 because를 중심에 두고 인과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He couldn't get into his house because he lost his keys.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문장을 읽어내려갈 때 이 부분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것의 뒤에는 because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원인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 어떤 부분이 결과인지 이거를 좀 머릿속에 이 부분은 원인, 이 부분은 결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가시면 한 문장에서 조금 스무스하게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시면서 그렇다 싶은 단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뜻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이것도 사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품사가 달리 쓰였을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will 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엇 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문장에서는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의지라든지 아니면 유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였을 때 좀 만약에 그걸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동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단어가 이 자리에서 어떤 품사로 사용됐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그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익힐 때 뭐 will은 무엇 할 것이다 아니면 뭐 limit는 제한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1대1 대응을 시키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한국말로는 딱 그렇게 그 단어로만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단어에 좀 너무 고정관념이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나 아니면 새로운 구문에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하고 그 구문을 좀 통째로 봐주시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뭐 call for 이렇게 나왔을 때 call for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call도 알겠고 for도 알겠는데 call for? 라고 하면 뭐지? 뭐라고 부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구문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call for 뭐 요구하다, call off 취소하다 이런 식으로 수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두 단어로 조합했을 때 좀 어색할 수 있는 수거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혹시 제가 뭐 실력 대비 너무 어려운 텍스트에 도전하는 걸까요? 다 알겠다 싶은 글은 왠지 실력이 느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그런 글을 읽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글이 그렇게 어렵고 좀 straightforward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조금 너무 복잡하다, 정보가 많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overwhelming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실력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봤을 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전혀 의문이 들지 않는 텍스트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챌린징한 텍스트가 있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두 개 사이에서 좀 밸런싱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얘기할 때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marathon, not a sprint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인 거지 스프린트 단기 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 이만큼 하면 이제는 끝,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거라면 조금 본인한테 어느 정도는 챌린징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냥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의지를 갖게 만드는 그런 텍스트는 아닌 것을 공부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독해한다고 하면 그 동일 내용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동일 내용에 관한 보도를 한국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언론의 기사를 뭐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찾으셔서 미리 한국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를 함께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관심도 있고 이런 내용을 영어로는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꼭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혼자 읽으면 아무래도 벅차니까 저와 함께 이연표의 월드뉴스에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독해하고 또 어떻게 독해를 해 나가는지 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연표의 월드뉴스 이연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